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코앞입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명절 선물부터 차례상 준비까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바로 장바구니 물가죠. 국민의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 정부의 농수산물 수급 또 물가 안정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인데요. 오늘은요, 설 명절 앞두고 농수산물 물가 상황 어떤지 또 장바구니 부담 덜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준비되어 있는지 직접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T 홍문표 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이 YTN을 자주 왔었는데 네. 이렇게 와보니까 또 새롭고 또 이 프로그램을 제가 또 유통공사에 있으면서 또 설 명절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와 있으니까 또 새로운 또 그러고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물가일 겁니다. 물가. 명절 앞두고 사실 그동안도 계속 고물가였는데 특히나 명절 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사장님 모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집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장님은 그 설 명절 장 보셨을까요? 뭐 아직 준비만 하고 있고요. 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가 전문 이 농산물 공사다 보니까 명절을 다가와서 많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설 앞두고 지금 물가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대략 말씀드리면은 4인 가족으로 기준했을 때 20만 한 3천 원 정도 선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내용이 들어가 보면 이제 전통시장에서는 한 18만 원 선, 그리고 마트에서는 20만 원 선, 이런 정도로 조금 구분이 좀 달라지는데요.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서 시장을 볼 것이냐 하는 거는 이제 각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통계로서는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은 채소류 한 5가지 종류는 작년에 비해서 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다행스럽게. 네네. 과일까지도. 값이 떨어졌나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축산류입니다. 소, 돼지, 닭. 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3%에서 5%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이제 기후 변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프리카 소위 열병. 또 지난번에 이제 조류독감이 지금도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처분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닭이나 이 돼지가 이제 육돈으로 생산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좀 인상되는 요인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농수산물은 오히려 작년보다 뭐 과일 포함하여 좀 떨어졌는데 지금 축산물 고기 그렇습니다. 사실 때 조금 작년보다 비싸다 이렇게 느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기 좀 먹는 걸 좀 줄이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명절 때. 그래서 설 명절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선으로 지금 뭐 설 차례상 차리는데 돈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잡혀 있고요. AT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은 민간 품목이라고 그래서 수매 비축을 합니다. 이게 이제 8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우리 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대항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WTO 협정에 의해서 국영무역 그 품목이 있어요. 그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참깨나 뭐 콩이나 팥이나 녹두 정도를 국영무역 대상으로 품목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물가의 안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긴급 수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이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란 같은 것이 우리가 부족해서 미국에서 224만 개를 긴급 우리가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이제 국제무역에서 저희들이 챙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정보라고 그래서 이 YTN에서도 아주 열심히 해줘서 아, 예.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소위 카미스 정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카미스 시스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어떤 건가요? 이것이 상당히 참 중요한 건데요. 정보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유지한다는 건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장보기 전에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상당히 소비자가 여기에 카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비싼 농산물과 싼 농산물을 구분해서 좋은 걸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죠. 이제 두 번째는 유통업계가 이걸 매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거냐 하는 정보도 여기서 이 카미스 정보에서 들어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생산 농가가 내가 지은 농산물을 출하를 지금 할 거냐 조금 이따 할 거냐 지금 가격을 이제 소위 형성하는 이 정보를 이제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가 물가 시스템을 작동할 때 이 카미스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카미스 시스템을 일반 국민도 볼 수 있나요? 그러면요. 어디서 볼 수 있죠?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고 앱에서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AT 유튜브, AT 뭐 인터넷 일로 들어가면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아, 예. 카미스 시스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요즘 시즌 같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AT 들어가셔가지고 뭐 홈페이지든 뭐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카미스 KAMIS입니다. 그냥 카미스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농수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요런 걸 다 통해서 우리 이제 저희 YTN을 말씀하셨는데 YTN 라디오 뭐 방송을 통해서도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 가격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걸 다 카미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방송이 있는데 이 YTN만이 이걸 잘 활용하고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요거를 애용하는 분들은 YTN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 카미스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송이 YTN밖에 없답니다. 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YTN 많이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을 내용이 뭐냐면요. 할인입니다. 할인. 대규모 할인을 꼭 이렇게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체적인 할인 규모 내용 어떻습니까?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은 566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3주간 이 경제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에는 13,600곳에 이와 같은 매장에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가지고 시장 종사도 하고 거기에 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이제 형성을 시켜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 한데 네네. 16일을 거꾸로 3주간입니다. 그러니까 17일이 이제 설 아닙니까? 네. 설 직전까지 이 할인 소위 이 사업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에서는 우리가 한 30%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마트에서는 한 4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매장이나 이런 상품을 사면은 영수증을 받잖아요. 네. 그걸 할인 코너에 갖고 가서 내놓으면은 그 자기가 산 만큼의 30%를 이제 DC를 해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 매장에서는 큰 대형에서는 자기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한 15% 20%를 또 거기에 할인이라는 거를 자기들이 카드를 쓰니까 정부가 20% 대형 마트에서 20% 그래서 대형 마트에서는 40%의 할인을 혜택받을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뒷받침과 그런 그 노력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진행되는 할인인 거니까 현재 할인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대형마트든 전통시장, 동네 시장 가시든 다 이 할인 적용돼서 물건을 사실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농림부가 참 감사하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상품마다 지금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 표시를 해놨어요. 아. 그래서 모르는 분도 시장에 가서 네네. 그 코너에 이렇게 붙어 있는 레벨을 보면은
아 이거는 혜택을 받는 거 못 받는 거. 특히 이제 외국 상품은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은 외국 상품이 좀 싸니까 그걸 갖고 가서 할인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왕왕 이제 부딪히고 하는 예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할인 제품은 다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아, 여러분 네.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할인 제품 사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상품들. 네네. 마트나 뭐 이런 데 가셔서 사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품목들을 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앞서도 뭐 이제 뭐 농산물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품목별로는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가나요? 이 대상 품목이 지금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던 대로 배, 무초,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15가지 품목을 저희들이 기본 대상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서울 대상 이 성수품은 이 농산물에서 결국 농식품부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랜 동안 할 수 없고 16일 전에 3주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할인할 수 있는 것은 20%까지 이제 이거는 이제 대형마트냐 아니면은 전통시장이냐 해서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네, 좀 네.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형마트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서비스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합치면은 40%까지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정책을 잘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산 농축산물 같은 경우 할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뭐 배추, 뭐 배,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까 말씀하신 달걀, 뭐 밤 대추 같은 성수품 또 쌀도 포함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일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네네.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전반적으로 농축산물은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지금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 네. 이 대형마트에 관계된 분은 이 방송을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통마트에 조금 더 활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편의 제공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 정부나 또 관계 저희들도 이제 이 소위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를 쉽게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현 농민들이 생산하고 그것도 가공하고 현장에 팔 수 있는 재래시장 그쪽에 많이 배려를 해야 이 농촌 농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들어갈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좀 시정해서 고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가시면 온누리 상품권 활용하셔서 오히려 대형마트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근데 사장님 근데 이런 말도 있거든요. 할인 행사가 대형마트 중심이다. 이런 말은 그럼 왜 나올까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포장해서 나름대로의 이 우리 고객들이 살 수 있는 잘된 포장과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예. 이게 거기 손쉽게 가서 사서 집에 가서 조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밭과 논에서 생산된 걸 그냥 갖고 오니까 또 많은 손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싱싱하고 네. 아주 좋은 것이죠. 영양가에 있는 농산물이죠. 그러면 조금 닦고 처리하는 건 좀 자기가 불편해도 전 좋은 농산물을 먹는 것이 또 가격이 싼 것이 우리 고객으로서는 좋지 않냐 해서 이제는 재래시장 쪽에 이 할인마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트를 가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품목에 할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전통시장 가면 거기에도 어떤 게 할인 품목인지 소비자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의 정보를 들으시면은 재래시장은 99%가 이 논과 밭에서 우리가 생산된 농민이 생산된 농산물을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는 외국 것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표기를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 그리고 그거 이제 재래시장에 가서 그냥 마음 놓고 사도 99%가 우리 국산 농산물이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최근에 많이 오른 품목이 달걀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올겨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확산되면서 그것 때문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뭐 기본 8,000원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수급 안전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계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옴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것이 한 네. 400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에 문제가 있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닭 알을 하루에 하나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틀에 한 번 난다든지 이런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 소위 이 생산이 산란계라고 하는 건데 알을 낳는 것이 횟수가 좀 느리고 이렇게 좀 넘겨뛰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수급 조절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224만 개를 긴급 수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후 변화에 맞는 그런 소위 산란계 양돈을 새롭게 좀 변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우리 대책도 있어야지 언젠가 부족한다고 해서 항상 외국에서 수입해서 이 알을 우리가 국민에게 보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계란은 이제 수급 조절을 그런 대로 잘 해서 8,000원, 8,500원까지 갔거든요. 네. 30알에 한 판이. 네네네. 그런데 지금 한 6,000원, 5,500원. 그렇군요. 예,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안정권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물가 오르는 거는 늘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안정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도록 좀 제도 뭐 대책 같은 게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물가 안정이라는 건 누가 뭐라 해도 농산물 안정은 사람이 먹는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근본적인 원인을 몇 가지 찾아야 됩니다. 네. 이 질병 방역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란계 닭이 이틀에 한 번 알을 낳는다면은 이게 기후변화의 원인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세 번째는 통계 농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뭐 배추하면은 몇 포기 생산하고 수요자는 몇 포기를 먹을 것이다 하는 게 통계에 나오면은 그렇게 생산하고 그렇게 수급 조절하면은 이 소위 가격 물가 때문에 혼란을 오지 않는데 우리는 아직 이 통계 농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은 앞으로는 시군마다 통계를 다 내놓고 거기에 생산하고 수급을 그렇게 맞춰주면은 이 통계 농업의 효과를 우리 국민 많은 그 생산자와 소비자에 간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카미스 농수산물 유통정보 시스템도 좀 확인하시면서 이번에 좀 합리적으로 장바구니 잘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문표 AT 사장이었습니다.